자, 배우고 싶은 문제 보면은 A라고 하는 집합이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치? 그리고 B는 뭐야? 역시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 그치? 부등식의 해집합이다, 그치? C는 뭐예요? 역시 또 이상한 부등식의 해집합이라고 나와있네. 자, 그런 A, B, C에 대해서 B와 C를 합집합을 했더니 A가 나온대.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을 했더니 뭐 아무튼 -1부터 0 사이가 나온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뭐야? 교집합은 특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해와 얘를 만족하는 해의 겹치는 거. 연립부등식이잖아. 그치? 맞나요? 자, 요거 B 한번 찾아보자. B는 뭐야? x 곱하기 x-3이 0보다 큽니다. 맞지? 인수분해 됐다, 그치? 그러면은 분명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부등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크다니까 두 값을 기준으로 조찬씨 여자친구 생각하면 두 값을 기준으로 값 범위로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0과 3이 있는데 0보다는 작고 3보다는 커요.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거야, 그치? B는 어떤 범위? 그래요. x를 해로 봤는데 어떤 해?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제 어떻게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식상에다 표현해본다, 그렇지? 얘 0이에요, 얘는 3이에요. 바깥 범위로 들어갈 거야. 얘가 이제 누구야? B라는 집합이다, 그렇지? 갑자기 또 수업 시작하면 숙연해지지. 자, 그리고 C와의 겹치는 부분이 -1과 0 사이라고 합니다. 0보다 작대. 근데 1보다는 어떻대? 크거나 같대. 누가? 겹치는 놈이.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겹치면 안 되잖아. 누가? C의 범위가.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멈춰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치?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해는 1이 되네요. 자, 부등식의 -7 아니에요? 마이너스. 땡큐. 부등식의 해의 범위는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 또는 어떤 값과 어떤 값 바깥이야? 방정식의 근.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면 1과 3 마이너스 해주면 x는 누구예요? -1과 3이에요. 근데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결국 뭐야?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1과 3이에요. 그 사이 범위입니다 라고 가잖아. 경계에는 누가 있다? 방정식의 근이 있잖아.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이거 언제야? 저희들 중간고사 때 했었잖아. 그쵸? 그래서 이 -1이 결국 요 식에다 넣어주면 1-a 플러스 b가 되는데 걔가 뭐여야 해? 근정이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어야 한다, 그치? 아이고. 그럼 뭐 나왔어? a와 b에 대한 식 하나 나왔네. 식 하나만 더 찾자. 그게 누구야? 얘겠지 뭐. b와 c의 합집합이 a예요. a의 집합은 어떻게 돼? x-4가 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제곱을 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 언제 만족해? 항상 만족하잖아.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즉, A의 해집합은 뭐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됩니다. 됐나요? 네. 네. 그래서 B와 C를 합집합해주면 모든 실수 전체가 다 나와. 그치? 자, 그러면은 B와 C의 합집합, B와 C의 합집합.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C가 겹치지는 않으면서 빠지는 원소가 없도록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 확장해줘야 되겠네. 그치? C는 어디까지? 쭉 넘어가서 3까지 딱 가줘야 되겠네. 됐나요? 그럼 합집합을 해보면 실수 전체 집합이 다 나오잖아. 그치? 이제 정말 정했어? 네. 그래서 C의 한쪽 끝은 누구? 3이에요. 즉 3을 넣어주면 뭐가 나옵니다? 0이 나올 겁니다. 맞나요? 따라서 9 플러스 3의 플러스 B는 얼마야? 0이야. 됐나요? 두 개 연립하면 A와 B 나오겠다, 그치? 그치? 집중력이 높은 거야. 아, 이거 숙연해지는 이유가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조금. 조금? 그전 저기 아까 3을 어디가? 넣었으면요. 네. 3을 넣었으면 저 부등식에 3을 넣었으니까 함수에서도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 식에서 왜 능형으로 들어가요? 자, 아까 얘기했지. 부등식에 경계를 나타내는 값들은 방정식의 근이야. 이쪽 3이 한쪽 경계잖아. 그 3은 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아까 -1도 넣어주면 는 0이 될 거예요. 방정식의 근이 될 거예요 라고 했었잖아. 그냥 한쪽 그게 알파벳화
해가지고 뭔지 알겠지? 뭔지 알겠니? 여기서 맞지? 네. 네. 의지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뭐지? 왜 이 분위기가 왜 이러지 갑자기? 자, 그다음에 누구로 넘어가 보지? 그 다큐 멘토리. 그니까. 갑자기 이 분위기 되게 어색하다. 이들 왜 이러지? 자, 누구 하나 볼 거냐면 166번째 풀어볼게. 지금 주말반 애들은 아이고. 주말반 애들은 벌써 지금 함수까지 넘어갔는데, 자, 지금 걔네들한테 질문이 항상 나왔던 건데 16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본 사람들은 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안 푼 사람들은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봐. 막 필기는 하지 마세요. 아직 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자, 166번 봅시다.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3권의 책 A, B, C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었대. 그렇지? 안 읽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때 각 책을 읽은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를 읽은 학생은 27, B를 읽은 학생은 21, C를 읽은 학생이 30명이래요. 그때 3권을 모두 읽은 학생이 또 6명이래요. 그때 3권 중 한 권만 읽은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막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 식으로만 기억하세요 라고 했니? 벤다이어그램 같이 그려가면서 기억하라고 했니? 그렇지? 얘는 물론 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무조건 식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일단 집합을 제일 쉽게 푸는 방식이 벤다이어그램이야. 벤다이어그램 같이 그려가면서 풀어보자. 자, 어떻게 됩니다? 왜 벤다이어그램을 놓고 A를 읽은 학생들의 집합을 A, B를 읽은 학생들의 집합을 B, C를 읽은 학생들의 집합을 C라고 해보자. 그렇지? A를 읽은 사람 몇 명? 27명이네. 그리고 B를 읽은 사람 몇 명? 21. C를 읽은 사람 몇 명? 30명. 그리고 제일 처음에 모두 다 적어도 한 권을 읽었다잖아. 합집합이 얼마겠어? 50이 되어야 한다. 그치? 자, 근데 어떻게 돼? 여기는 일단 6명 있는 상황에서 21과 27과 30을 더한다고 50이 나올 리가 없지. 그치? 겹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네. 그때 3권의 책 중 한 권만 읽은 학생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집중하지 말고 일단 벤다이어그램을 먼저 보세요. 지금 너희들 겹치는 것 중에 누구 몰라? 2권씩 읽은 자식들 모르지? 얘네들을 뭐라고 해볼까? 내가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분명히 21과 27과 30을 더하는 동안에 초록색 부분은 몇 번 더해졌어? 2번씩 더해졌겠지. 네? 초록색 부분은 얘도 A, B에서 2번, 얘는 A, C에서 2번, 얘는 B, C에서 2번 더해졌지. 그럼 50 합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X가 2번씩 세워졌으니 한 번은 빼줘야 되겠지. 중복되는 거 빼자 그랬었지 지난 시간에. 그러면 6 가운데 있는 거는 몇 번 세워졌어? 3번. A 계산할 때 한 번, A는 얘구나. A 계산할 때 한 번, B 계산할 때 한 번, C 계산할 때 한 번, 3번 더해졌잖아. 중복이 3번이나 됐잖아.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더 해야 돼. 몇 번을 빼야 돼? 2번 빼야 되지. 그럼 빼기 얼마 해줄까요? 2 곱하기 6. 그렇지. 12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X 나와 안 나와? X 나와요. 그러면 X가 찾아졌다. X 얼마냐? 몰라. 너희들이 찾아봐. X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를 찾으러 갈 거야? 한 권만 읽은 사람 찾으러 가니까 누구? 얘네들. 한 권만. 적어도 한 권이 아니라 한 권만. 얘네들을 찾아보래. 자, 얘네들을 Y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제 X에다가 Y에다가 6을 더하면 얼마냐? 50인 거 알지? 그치? 그럼 X 아까 찾았으니까 여기 딱 집어넣어주면 Y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내가 지금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거 공식 썼니? 아니. 안 썼지? 안 썼는데 너희들이 풀고 있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그거보다 훨씬 단순할 거야. 오케이? 벤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공식이 단순하다고. 공식보다 이해가 더 벤다이어그램 가지고 생각해. 알았죠? 그 Y 값이 그거 아니에요? 답? Y가 다. 그러니까 X에 뭔가 이제 나왔던 거를 넣어주면 Y가 나오잖아. Y를 찾을 수 있다. 알았지? 무슨 문제 알겠어? 응. 유지도 뭔지 알겠냐? 네.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169번 넘어갈 거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벤다이어그램으로 들어가도 되고 둘 다 있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배운 부분은 식으로 배운 부분일 거야. 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 자,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회사를 조사했더니 삼성이나 LG겠지 뭐. S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24명,
L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14명이네요. 그리고 S도 L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래. 그치? 자, 된다면 일단 간단하게 그려는 보자. 분명히 전체 집합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몇 명이에요? 40명일 거예요. 자, S 회사 제품을 사용한 애들을 내가 S라고 하고 L 회사 제품을 사용한 애를 잠깐만. 둘 다 쓰는 사람도 있겠지? 네? 야, 둘 다 쓰는 사람도 있나 봐. 설마. 그렇겠지. 그니까 이거 있지. 최대값 그렇지.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리가 없잖아. S도 24, L도 14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뻔하잖아 이거 사실.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리가 없잖아. 야, 나 같은 사람 있나 봐. 둘 다 쓰는 사람. 쌤 둘 다 쓰세요. 저는 아이폰이랑 갤럭시. 오. 그래서 갤탭 따위 안 들어. 자, 아무튼 여기에서 분명히 S를 쓰는 사람 몇 명이라고? 24명. L 쓰는 사람 몇 명이라고? 14명. 자,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싶어? S도 L도 아닌 사람들. 전체에서 그렇지. 바깥에 있는 얘네들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겠지.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봐. 얘네들이 최대가 되면 반대로 누가 최소가 돼? 합 SL. 합이 최소가 되잖아. 네.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쪼그라들고 있겠지. 합집합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값은 누굴까? 합집합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값. L이나 S가 한 집합에 24. 그렇지. 24. 합집합이 24가 되겠지. 작아지고 해봐. 자, 합집합의 경우에 분명히 너희들이 이제 식으로 내가 풀어본다 했지. 자, 한번 보자. NA에다가 NB에다가 누구? NA 교비를 뺄 거야. 그치? 맞지? 또는 아니지. 또는 여기서 합집합이 가장 작아질 만큼 작아져봐. 일단 얘랑 얘를 더하는데 얘네들보다 작아질 수 있냐? 합집합에는 A를 포함하고 있지. B를 포함하고 있잖아. A의 집합이 24야. 그치? A의 집합이 24인데 합집합이 24보다 작아질 수 있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그치? 14보다도 작아질 수 없지. 그래서 작아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둘 중에 누가 커? 24가 크지. 24까지밖에 못 줄어들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 S라고 했었어요. S가 L을 먹고 있는 상황.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합집합이 얼마? 최소한 작아졌을 때 24가 되어요. 그러면 이 바깥은 가거나 반대로 그렇지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지. 그치? 얘는 얼마인데? 16이 되겠지. 그게 최대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M은 16.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최소화된 거 바깥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최소값을 찾아보자. 최소값. 누가? 최소값을 찾아주게 되면 얘가 최소가 되려고 해봐. 얘가 최소가 되려면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돼야 돼? 최대가 얘가 최소가 되려면 합집합이 가장 커져버리면 되겠지. 최대한 커질 수 있는 만큼 커지면 어디까지 커지겠어? 어디까지 커지겠어? 어디까지 커지겠어? 일단 최대한 커지려고 하면 어디까지? 합집합까지 커질 수는 합집합 전체 집합까지 커질 수는 있지. 네. 근데 얘가 지금 이 상황에 전체 집합까지 갈 수 있냐? 두 개를 더하기만 해도 38밖에 안 돼. 그럼 그게 이제 최대인 거지. 서로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두 개 더한 38 자체가 합집합, 즉 교집합 겹치는 분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냐? 자, 아니면 얘를 말로 하기 힘들면 그래서 아마 보통 식으로들 설명하시지.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아까 내가 식을 잘못 썼고 전체 집합을 내가 U라고 볼게. 거기에서 누구를 합집합을 빼봐. 그러면 뭐가 나와? 내가 찾으려고 하는 얘네들 나오지. 네. 얘가 뭔데? A도 아니면서 B도 아닌 녀석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 A를 네. 바꾸게. 자, 그러면 실수하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최대값, 최소값이잖아. 네. 얘가 최대가 된다고 해보라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얘가 최소여야지. 뭔지 알겠어? 네. 다시. 얘가 만약에 최소가 되려면 얘는 뭐가 되겠어? X. 최대가 되겠지. 요 관계를 알겠냐?
여기서 NU는 항상 일정하잖아. 얼마? 40이잖아. 40에서 최소한으로 빼줘야 최대로 많이 남아있겠지. 그리고 40에서 최대한 많이 빼줘야 최소가 되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아까 누구? 얘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합집합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만큼 작아져라. 어디까지 작아져? 아까 얘기했던 어느 상황? A라고 하는 집합 안에 B가 들어가 버린 상황. 그게 합집합의 최소인 상황이잖아. 왜? A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해 있는데 B가 옆으로 빠져나가고 할수록 합집합은 점점 커져지잖아.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가장 작아지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뭔지 알겠어? 진짜 알겠어?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해. 알겠어? 자, 하나 더. 밑에 있는 상황 가보자. 누구? 합집합이 최대한 커져가 가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랑 반대로 A는 일정하게 24라는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B가 어떻게 안에 있다가 점점 빠져나가다 보면 합집합이 점점 커져가지. 밖으로 삐져나오니까 그러다가 어디까지? 최대한 많이 빠져나가려면 여기까지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치? 됐나요? 그 상황이 바로 합집합이 최대인 상황이잖아. 그게 얼만데? 얘가 24, 얘가 14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은 얼마라고? 38. 지금 저 상황. 그렇지? 38. 최소인 상황은 얼마라고? 24. 그래서 반대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놈의 최대값은 얼마야? 16.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놈의 최소값은 얼마야? 2. 그래서 답은 얼마야? 두 개 더 하라고 하니까 18이 답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운동 알겠어? 뭐 어디다? A하고 E 포함 완전 포함하는 게 최대값이라고요? 최대값. 아니,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요 놈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어느 회사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최대 최소잖아. 어느 제품도 안 쓰는 사람이 누구야? 얘네들이거든. A도 아니면서 B도 아니면서. 그래서 A도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녀석들은 어떻게 구하니?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버리면 노란 색깔 남지. 이 식 자체는 항상 성립하고 있는 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전체 집합은 항상 40으로 일정할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얘를 이 식에서 얘를 최대한으로 가져가고 싶어. 그럼 40 일정한 수에서 가장 조금만 빼버리면 되잖아. 오케이? 가장 조금만 빼버리면 되지만.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제일 많이 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빼버리면 최소한 조금 남잖아. 그 상황을 얘기해요. 알겠어? 잠시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내가 풀었던 166번과 조금 유사한 형태의 문제인데 너희들이 누구 한번 풀어볼 거냐면 196번 문제 잠깐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196번. 저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그쪽일 거야. 그리고 오늘 집합 이거 문제만 요거만 풀고 바로 함수 넘어갈 거야. 명제 안 하고. 근데 함수 다 하지 않죠? 함수는 다 할 거야. 유기함수는 안 해도. 역함수까지. 주말반 일요일 날 하루 만에 집합의 영상 마지막 쪽 부합해서 함수 싹 다 했어. 예를 들어 일단은 막 급하게 나갈 생각은 없는데 일단 이해된다면은 최대한 한번 빼보려고. 문제는 적게 풀더라도 개념 설명은 마치. 그래서 이제
숙제는 뭐 내가 문제 풀어준 데까지만 숙제하겠지. 근데 개념을 끊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개념을 쭉 다 하는 거야. 풀어봤어요? 네.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96번 한번 보자. 이거 일단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수강생 조사인데 일단 적어도 한 과목 이상 무조건 수강한다라고 본 거 보니까 수강 안 하는 애들은 없다, 그치? 그치? 수강 안 하는 애들은 없으니까 합집합이 얼마나 되겠어? 전체 사람들 34명 된다, 그치? 맞죠? 맞냐? 네. 네. 자, 마음에 안 들어. 자, 국어 듣는 사람, 수학 듣는 사람, 영어 듣는 사람. 자, 여기서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 있잖아, 민성아. 여기다가 이제 국어 듣는 사람 몇 명? 18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국어 하나만 듣는 사람이 18로 보이잖아. 그치? 내가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을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쓰지도 말고 이게 뭐요? 이렇게 쓰지도 말고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제 내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써야만 해 이거는 아니고 실수한 애들을 워낙 많이 봐서 이제 일부러 실수하지 않게 얘기해 주는 거야. 국어 수강하는 사람이 18명이면 이렇게 써 이렇게. 그래야 안 헷갈려 너희들이. 아니면 뭐 따로 써주든가. 자, 수학 듣는 사람 누구? 20명. 영어 듣는 사람 몇 명? 23명. 맞죠? 오케이? 이건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이 23명이고 전체에 대한 얘기야. 영어 전체. 오케이? 그리고 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이 9명이래.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벤다이어그램으로 쓰는 것과 식으로 쓰는 거의 차이를 얘기해주면 이거 너희들 해설집 보면은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복잡해. 또는 이것만을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식을 가지고 막 길게 써나가고 있는데 벤다이어그램에는 한눈에 보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몇 명이요? 9명이요. 해놓으면 끝나거든. 그렇지? 그럼 합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 처음에? 34명이라고 그랬지. 그 34명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데 국어 듣는 18명에다가 수학 듣는 20명에다가 영어 듣는 23명을 더해서 안 나오잖아. 그렇지. 여기서 겹치는 거 빼줘야 되잖아. 누구? 빨간 색깔 녀석들 두 번씩 겹쳤으니 뭐랬나? 9를 일단 한번 빼줘. 그리고 누구도 빼줘야 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세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학생 얘네들. 그치? 얘네들을 몇 번 빼줘야 돼? 두 번. 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세워줬잖아. 그러니까 2x를 빼봐요. 그게 34예요. 그럼 x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이게 무슨 실력업이야. 겁나 쉬운 문제 아니야. 벤다이어그램만 이용하면.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벤다이어그램과 좀 친해져 보라고. 벤다이어그램 좀 잘 그리는 연습을 해봐요. 벤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문제 풀어. 동현이랑 해서 성민이도 알겠니? 쌤, 네. 왜 마이너스 한 번만 해요? 자, 아까 얘기했지. 18을 계산할 때, 욕한 거 아니다. 18을 계산할 때 얘네들 한번 셌지? 얘네들도 한번 셌지? 그치? 근데 수학 셀 때 얘네들 한 번 더 셌지. 영어 셀 때 얘네들 안 세죠. 두 번 세웠잖아. 근데 한 번만 세야 돼. 또 한 번을 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 V자 체크가 두 번을 했어.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하는 거 직접 눈으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줬잖아.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했는데 NA, 이게 NA잖아.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계산할 때 벤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내가 설명을 해줬지. 분명히 A를 더할 때 어떻게 됐어? 얘네들 한 번씩 세워줬잖아. NB 더할 때 어떻게 됐어?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NC 더할 때 어떻게 되니? 하나, 둘, 세 개. 아이고, 네 개까지, 네 개. 그렇지? 그리고 그때 공식을 만들어 갈 때는 얘만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서 A 곱이 B 곱이 이렇게 빼면서 책을 하나씩 지워 나갔다가 지수미 남았지? 근데 지금은 어때? 빨간색으로 벤다이어그램 한 번만 그려놓으면 얘를 한 방에 구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빼기 얼마? 9를 한 거야. 그게 뭔데?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더 빼주면 돼. 요거 3번 중에 2번만 빼주면 되지. 그럼 내가 얘를 x라고 했지. 그래서 2x를 빼자. 이 식이에요. 공식을 가지고 푼 게 아니라 벤다이어그램을 푼 거야. 공식과는 좀 다르잖아. 그게 문제 알겠어? 알았지? 쌤. 형제 알겠냐? 네. 밀 맞나? 쌤, 오히려 근데 아니야. 어? 오히려 뭘?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교집합을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공식이고 그거는 아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누구? A 교비로 들어갈 때는 얘를 뺄 때 어때? 얘랑 얘를 한 방에 빼잖아.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사라졌으니까 더 했던 거고 지금 뺀 9는 뭐라 그랬어? 지금 이 문제에서 뺀 9는 공식이 아니라 그렇지? 얘랑 얘를 한 방에 뺐잖아. 오케이. 그럼 가운데 거는 3번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2번 더 빼야지 가운데 거. 오케이. 인정해서 얘랑 공식의 차이 알겠니? 알았죠? 공식만 가지고 가면 요거 너희들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해설치 한번 봐봐. 겁나 길어요. 옵션 봐. 알았어? 벤내용을 가지고 푸세요. 자, 문제집에서의 풀이와 내가 풀어주는 풀이는 어떤 차이? 말로 설명을 하느냐, 글로 설명하느냐의 차이야. 글로는 벤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식으로 주절주절 해놓은 거지. 이제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제 말로 설명 듣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집의 풀이와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거야. 서술형으로 쌤처럼 풀면 돼요. 서술형에서 벤내그램 그리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서술형에서 이런 거 물어볼 시간이 없어. 나는 이거 문제 엄청 많아. 명제가 있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수학원 특강을 듣는 애들 중에 수학과를 안 들은 학생들이 일부 몇 명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함수를 먼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명제 쭉 넘어가고 너희들은 교재 몇 페이지? 54페이지로 넘어가자. 자, 54페이지로 넘어가서 함수에 대해서 쭉 한 방에 진행을 할게. 오케이? 자, 함수가 뭘까?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는 있고 또는 거기에서의 함수가 뭘까? 물론 지금 내가 물어본 거는 이미 배웠던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야. 함수가 뭐게? 배웠던 사람. 저희 아들랑 시험을 보고 진짜. 그러니까 그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식. 그치?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x라고 하는 집합이 먼저 등장할 거야. 아직까지 정의형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그냥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그런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 불러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원소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잖아. 그리고 y라는 집합이 있고 그 y라는 집합에 분명히 원소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 원소들을 막 연결시켜줄 거야. 그 연결시켜주는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고? 함수라고 불러준다고. 대응시키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연결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무조건 함수가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함수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있어. 그걸 먼저 내가 알려주고 나서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일단 그 정의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너희들한테 용어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x에서 y로 간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대응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지.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여기에서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들의 집합. 그치? 보내는 쪽에 있는 집합의 이름을 뭐라 부르지? 정의역이라고 불러주고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꼭 기억해둬야 돼. 화살표를 받는 녀석들의 집합은 공역이에요. 오케이? 받는 쪽에 있는 일단 집합 Y는 공역이야. 그 중에서 방금 이제 호준이가 얘기한 치역은 화살표를 받는 녀석들이 있겠지. 분명히 화살표를 몇 명이 이렇게 확 받을 거야. 그런 녀석들만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녀석들만의 집합이 또 있겠지. Y 안에. 그 녀석의 이름이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역은 누구?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들. 공역은 누구? 일단 화살표를 받는 쪽에 있는 모두들. 그리고 치역은 누구, 용준아? 치역은 누구라고? 지역이요. 공역 안에 있는데 화살표를 받은 놈들. 대응에 참여한 녀석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 정역의 원소들이 일단 얘기가 나오지. 정역의 원소는 어때요? 모두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만 함수라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원소들이 있었고 여기 원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했다가 함수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역의 원소는 겹치면 안 돼요. 뭐라고?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돼요? 이거 뭔 말이야? 양다리. 양다리. 이렇게밖에 안 붙어있어요. 아, 미쳤나봐 진짜. 양다리는 내가 설명하기 쉬운 용어고, 정역의 원소는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합니다. 오직 하나씩 대응합니다. 즉 정역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한쪽으로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정역의 원소는 하나씩.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누구? 얘가 일로 왔고 얘가 일로 왔고 얘가 여기로 왔는데 얘가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기억나죠? 배운 애들은. 오케이, 안 배운 애들은 지금 이 두 개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첫 번째 만나는 형태의 문제가 이런 녀석들 막 보여주고 나서 다음 중 함수인 것 찾으세요, 함수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를 제일 먼저 만날 거야. 오늘부터 바로야? 너는 이거 지금 배운 걸 거다. 집합하는 거 있어. 아 그래, 함수. 그치? 자, 아무튼 정의 원소는 공역의 원소로 오직 하나씩 대응할 겁니다 라는 거. 오직 하나씩 대응합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응 관계를 쭉 나타내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역의 원소들은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RTM 표지에도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또는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고 하나만 표현돼 있고, 여기에서 대응이 어떻게 된다고? 정역들은 전부 다 대응에 막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라도 없이. 알았죠? 오케이?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기억나죠? 맞지? 맞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뒤에 가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따로 해줄게요. 지금 일단 누구를 먼저 들어갈 거냐면 함수의 종류를 먼저 설명을 할게. 함수의 종류 중에 첫 번째 함수가 누구냐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1대1 함수. 자, 함수는 함수인데 어떻게 만난다? 1대1로 만난다.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함수인 것 중에서 어떤 녀석에 대한 얘기냐면 요런 식으로 되는 건 함수가 아니야. 맞아요. 함수이기는 하지. 정역은 대응에 전부 참여했고 정역은 오직 하나로만 가고 있거든. 그치? 이거는 함수이기는 해. 함수이기는 한데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그거는 아니에요. 왜? 2대1로 만나고 있잖아. 그치? 그치? 시험 두 개요. 그치. 치역이 두 개. 아무튼 그래서 1대1 함수의 조건은 뭐냐면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여기로 갔다면 얘는 여기로 갈 수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럼 얘는 여기로 가든 빈 곳으로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이제 1대1입니다 라고 한글로는 얘기를 하는데 식으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를 우리는 x1, x2라고 표현을 하지. x1과 x2라는 정역의 서로 다른 원소 또는 정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세요? 그렇지. 그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도 서로 달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수식으로 푸는 정의가 되는 거죠.
기억나죠? 확률로 이제 1대1로 만나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있어 보이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김동훈 씨? 할 수 있겠냐? 오케이. 자, 그리고 뭐 한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방금 내가 얘기했던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는 함수 값들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1대1 함수는 아닙니다 라고 부르는 형태의 문제도 역시 만나겠지. 여러 개 쫙 제공해놓고 다음 중 1대1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를 만든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 1대1 대응으로 넘어갈게요.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놈이 누굴까? 첫 번째,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시켜주면 이름이 1대1 대응으로 바뀌게 돼요. 자, 뭐냐면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1, 1대1로 만났다, 그치? 이런 거 분명히 1대1 함수다, 그치? 네.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뭐 어떤 게 1대1 대응이냐면 이렇게 터치. 이런 두 개의 차이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취업, 그렇지. 이런 비어있는 대응에 참여하지 못한 동역이 있느냐 없느냐밖에 없지. 이게 바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야.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라고는 못해. 근데 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를 수식으로는 역시 정의로는 뭐라고 얘기해주지? 결국 모든 Y의 원소, 즉 공역의 원소들이 대응에 참여했으니 모두 다 뭐가 된 거야? 치역이 된 거야. 그래서 공역과 누가 같아집니다? 치역이 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1대1 대응의 정의가 되는 거야. 여기 있음? 네. 그래서 1대1 대응의 정의를 얘기할 때 뭐 한글로는 또는 편하게는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1대1 대응만 따로 꼭 기억해주세요. x1과 x2가 다르면 누구도 함수값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이게 바로 1대1 대응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오늘 이제 함수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되는 거야. 뭐냐면 다른 것들도 이제 중요한 게 워낙 많기는 해. 워낙 많기는 한데 다른 것들은 약간 수투에서만 주로 나오는 거라면 1대1 대응은 미적원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도 또 나와. 계속해서 연결된단 말이야. 어디로? 첫 번째 연결되는 게 오늘 배우려고 하는 역함수를 가지고. 오케이? 역함수로 연결이 될 거야. 1대1 대응에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건지는 좀 이따 배워보면 알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미적분에서 또는 너희들이 배우는 수투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 아무튼 그때 미분에 대한 얘기 등장했을 때 또 한 번 1대1 대응이 또 나올 거야. 찬이야. 왼서 보면하고 시험판에서 말고. 알았지? 조용하면은 졸고 안 졸면은 엉뚱한 짓 하고 환장했네. 자. 자, 아무튼 1대1 대응을 나중에도 계속 물어볼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역함수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게 언제 나오는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알았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알았지?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라고 영진아? 공역하고 있어요 같은 거. 또? 어떻게든 설명해봐. 네? 어떻게든 설명해봐. 1대1 함수가 뭐야? 1대1 대응이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기만 하면 무조건 1대1 대응이냐? 그게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요? 이게 어. 이게 뭐 가는 게 같으면 안 돼요. 그치.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들이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된다, 그치? 네. 그거를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얘네 둘 뭐 x 쪽에 있는 줄 x1, x2 네. 걔네들이 대응한 놈 fx1, fx2 그 두 개가 달라요. 네. 그렇지? 꼭 기억해둬야 돼 이거는. 알았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누구로 넘어가냐면 항등함수라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항등함수의 정의가 뭘까? 정영 씨, 항등함수가 뭐야? 일직선. 일직선. 정의역이 어. 정의역 자체가 음. 번역이고 좀 이상하다 그렇지? 정의역이 이렇게 x가 응.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아니 다 그림밖에 아니었어요. 그럼 그림이 뭔데? 이거 아니에요? 뭐야? 일직선. 일직선?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x라고 하는 놈을 f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누구랑 같은 거? 그렇지, x랑 같은 거. 그게 항등함수의 정의잖아. fx는 x. 그래서 그 y는 x는 아니다. y는 x라고 해버리면 y는 x가 뭔데요? 그냥 0,0을 지나면서 기울기 a인 직선이요. 이거밖에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누구? 항등함수 중에는 어떤 놈도 있어. y는 x제곱이라는 놈이 있을 수 있어. 언제? 정의역의 원소들이 누구만 나오면 1 나오고 0 나오고 0과 1 이런 것만 가지면 얘도 항등함수야. 왜? 0 넣어봐 얼마 나와? 0. 1 넣어봐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오케이? 오케이? 정의역의 원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x를 그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기만 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항등함수야. 알았지? 그래서 누구? 절대값 x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고. 언제? 정의역들이 0 또는 양수들만 있다고. 이것도 항등함수가 되잖아.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그치? 음수만 안 들어가면 돼. 알았지? y는 x는 아니고 누구? fx는 x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도.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요? 상수함수로 넘어갈게요. 상수함수가 뭐냐면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는 함수. 그래서 x에다가 1 넣어도 뭐 예를 들어서 3이 나오고 2를 넣어도 3이 나오고 3을 넣어도 3이 나오고 4를 넣어도 4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항등함수. 그래. 상수함수예요. 오케이?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고 해서 fx는 무려 뭐 c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 상수함수.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 그러면 fx는 이 같은 이거 또는 y는 이 같은 이런 함수가 상수함수구나. 맞기는 맞는데 얘만 그런 거는 아니야. 역시 어떤 거? y는 x제곱인데도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정의역의 원소로서 마이너스 1과 1만 있다고 쳐. 마이너스 1 넣어도 1 나오고 1 넣어도 1이 나오잖아. 오케이? 이런 형태는 상수함수에 속합니다. 정의역이 어떤 놈냐에 따라 좀 달라져. 틀리시 알겠죠? 그런 거 이제 조심해줘야 돼. 알았지? 또는 똑같은 정의역에서 절대값도 역시 마찬가지. 무조건 1이 나오잖아.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로 알았어? 이 네 가지가 우리 누구? 함수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 네.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까지 함수의 종류들 좀 알아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 누구?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쉬었다 진행할까? 지금 바로 할까? 쉬었다 할까? 자, 잠깐 쉬었다 진행합시다. 자, 뭐 할 거냐면 일단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를 배워볼 건데, 자, 합성함수가 뭐지? 합성함수가 뭐지? 대충 얘기할 때 그렇지, 합성. 함수 두 개를 말 그대로 합성을 해봅시다. 함수 두 개를 연속으로 이제 연산하는 거, 그걸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오케이? 자, 합성함수가 일단 뭐 기호로는 f 동그라미 g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y에서 z를 향해 가는 함수 g가 있어요. 오케이? 카메라 나온다? 근데 나와요. 자, 한국고 김민수. 내 모자야. 모자라다 야. 우와! 재밌다. 미쳤다 이거. 자, 아무튼 x라고 하는 놈을 f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주면은 나오는 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y라 부른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y가 fx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f라는 식에다가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어서 만든 값, 즉 그게 이제 fx지 뭐,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누구? FF 다시 한 번 더 G에다가 집어 넣어보자. 뜬금없네. 자, G라는 함수에다 넣어보자. 누구를? Y를. 자, 넣어서 나오는 놈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Z라고 부른다, 그치? 스몰 Z라고 부르는데 그 놈이 뭐라고? G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Y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맞죠? 근데 그 Y가 뭐야? fx야. 그래서 G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 fx가 들어갔다고. 그치? 그 이제 퐁당퐁당은 할 줄 알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합성 함수라는 하나의 함수는 어디서부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한 방에 가는 녀석을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 오케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어떻게 약속했지? G 합성 F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G 동그라미 FX라고 하는 놈을 만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G 안에 FX를 넣어주면 돼. 즉 누구부터 연산? F부터 연산. 그치? 그치? 표정을 좀 밝게 해보자. 아, 진짜 쳐다보기 되게 무섭네. 좀 해드릴게. 누구부터 연산? F부터. 뒤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연산을 합시다라는 약속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왜 웃어 자꾸? 자, 너희들 이미 누구 만나봤어? 합성함수 만나봤어? 언제? 아니 아니 선생 말고 그거 말고 1학기 때 만나봤어. 1학기 때 마키도 맞지? 마키도 말고 그때 추억에 있어요. 언제 만났냐면 너희들이 1학기 때 만났어. 중간고사 때 만났다고. 그때 뭐 했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면서 치환형 했었잖아. 그때 만났던 누구? 또 조용히 했지.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x제곱 더하기 2x의 플러스 3의 뭐 최대값 찾기 이런 문제 했었지. 맞아요. 그치? 얘가 이미 너희들을 만난 합성 함수야. 어떤 합성 함수냐면 fx라고 하는 놈이 fx라고 하는 놈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예를 들어서 gx라고 하는 함수가 누구? x제곱 플러스 2x라고 했을 때 그때 누구? f 합성 g라고 하는 놈을 이미 만난 거야. 누구? f 안에 g가 들어간 거. 오케이? 왜? f가 뭔데? f라고 하는 놈은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 놈을 가지고 뭐 해서 제곱을 해서 또 그 놈에다가 4를 곱해서 빼고 그리고 뭐 하는 거? 3을 더하는 함수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치? 근데 그 안에 들어온 놈이 누구라고? gx라고. 오케이? gx가 뭔데? x제곱 더하기 2x.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미 합성 함수를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이미 만나봤다고. 그럼 앞으로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뭐를? 자, fx가 쟤예요. gx가 얘예요. 그때 합성함수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등이야? 알겠지? 여기 봐야지. 왜 쟤를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래요. 알겠지? 네. 자, 그럼 이거는 뭐 합성함수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고. 웃어. 네? 웃어. 울지 말고 웃어. 눈가가 빨개요. 울지 마. 울지 마라. 아니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울지 마, 바보. 저는 야, 이거 왠지 한 6개월 갈 것 같지 않냐? 아니 예전 놀리는 거 최소 6개월 본다. 김병수도 이제 한 2달 되잖아. 김병지 컷이 김병지 머리카락. 김병지 컷으로 기르고 있어요. 여기는 투블럭했는데 여기만 길기 짜. 울프 컷이야 울프 컷. 그 내가 대학교 한 2학년 때 유행했던 꼬리버. 머리인데. 시대를 이렇게 했어. 내가 대학교 2학년 2009년에 2007년에 유행했던 거. 저 사진 본 거 같아요. 아니야 기억하지. 나 이렇게 충격 먹었는데. 충격 받지 말라고. 충격 받지 말라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너희들이 이제
합성함수를 구하세요는 방금 내가 해준 것처럼 해주면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누구? 이거 합성함수에다가 1을 넣은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쉽지. 그치, 용준아? 네. 네, 뭐가요? F 안에, G 안에 2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G라고 하는 함수에 2 넣어봐. 얼마 나와? 4 더하기 4 얼마요? 8 나와요. 그 8을 어디다 또 넣으세요? F에 한 번 더 넣으세요. 그럼 얼마예요? 88, 64, 마이너스 32 더하기 3이니까 35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치? 뭔지 알겠지? 됐지? 그치? 너희들 벌써 뒤에 있는 뭐? 유형별 문제 3문제 푼 거야. 뭔지 알겠어? 이야. 오케이? 유형별 문제를 오늘 많이 못 풀어줘. 근데 이미 너희들 풀었다고. 물론 숙제는 내가 푼 데까지만 하긴 할 거야. 알았지? 네. 물론 이제 내가 더 많이 풀어주려고. 자, 아무튼 합성함수가 뭔지까지는 아시겠죠? 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뭐요? 누구부터 연산한다고? G의 거부터. 그때 그러면 그렇지. 누구? G 합성 F라고 하는 놈과 자리를 바꾼 F 합성 G는 같냐? 아니요. 오케이, 잘 배웠네. 다르다, 그치? 얘네들은 왜 다른지 그냥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보면 됐다 쉬워요.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을 해볼게. gx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고 해봐. 그러면 f 합성 g라고 하는 놈은 뭘 말하는 건데 f 안에 g를 넣으세요. X 플러스 그러면 그렇지. 제곱을 하고자 하는 f라는 함수 안에 누구를 넣으세요? x 플러스 1을 넣어보세요. 뭐가 나오니? x제곱 플러스 2x요. 뭐래? 플러스 1이요. 그치? 그만. 자, 그 다음에 누구? G 합성 F를 계산해보자. 얘는 뭐야? F라고 하는 함수. 얘네 붙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아, 찬이. 와. 근데 이거 정진이하고 용준이 그런 친구인데 이거. 그거 그래? 뭐 근데 너 가. 강진이 이제 수업도 잘리겠다. 어떡해. 그냥 하나 올라가야지. 뭐 잘렸어? 영짤. 아, 씨. 아무튼 자, 끊어지지 말자. 자, 하나로 끝내고 뭘 잠깐 하자. 자, G 합성 F라고 하는 놈은 누구를 누구 안에 넣으세요? F를 G 안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G라고 하는 함수가 뭔데? X가 들어오면 그 놈에다가 1 넣어주라는 함수지. 네. 그 놈이 어떤 놈이 들어오면 1을 더하세요라는 함수인데 누가 들어왔어? X제곱. fx. 그렇지, x제곱. 둘이 같냐? 다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f 합성 g와 g 합성 f 합성이라는 연산 기호를 사이에 두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대신에 가끔 이런 문제는 나오지. 두 개가 같아지도록 어떤 함수를 조절해봐. 이런 문제는 나오긴 나와. 그렇게 억지로 같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단은 다른 게 기본이에요. 알았죠? 기본적인 성질. 누구? 합성이라는 연산 기호를 사이에 두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하나는 보통 이제 문제 가지고 내가 주로 풀어주는데 합성 함수라는 연산 기호를 사이에 두고 누구는 성립하냐면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요. 오케이? 요거는 내가 뒤에 있는 예시 문제 가지고 풀어줄게.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일단 받아들여 놓자. 알았지? 앞뒤 연산 기호를 사이에 두고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합성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알았죠? 그래서 괄호의 의미가 사라졌다, 그치? 그럼 너희들 집합의 연산에서도 배웠지? 뭐 괄호의 의미가 없으니 그냥 풀어줘도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 말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풀어져 있는 녀석을 보고 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보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겠어요? 있어야 돼요. 알았죠? 실제로 이제 합성함수에서는 집합에서는 얘네들을 가지고 풀어서 푸는 문제가 좀 많다면 합성함수에서는 풀어져 있는 놈을 보고 또는 괄호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다른 괄호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어요. 알았지? 찬양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합성함수가 끝난 거고 그리고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역함수로 넘어갈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명제를 배웠던 사람들은 일단 뭐 기억을 한다면은 역을 알고 있을 거고 안 배웠다는 사람들도 역이 뭔지는 대충은 얘기해 줄게.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면서 배울 거야. 기억나지? 자, 안 배웠던 애들도 그냥 저 단계 명제구만. 그럼 여기 뭐지? 정도만 기억을 해보자. 자, 여기 뭐냐면 화살표 방향을 어떻게? 뒤로 뒤집어준 거. 이게 0이야. 알았지? 역방향 할 때 그 0. 알았지?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뭐야?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집합. 무슨 소리야? y라는 집합으로 가는 그런 대응을 함수 f라고 하지. 즉 여기 있는 놈들이 1로 가고요, 1로 가고요, 1로 갑니다. 그게 함수 f라면 그거를 어떻게? 방향을 싹 다 뒤로 뒤집어 버리면 누가 만들어진다? 역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다시. 그래서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쪽 집합에서 이쪽 집합으로 가는 그런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 f라고 한다, 그렇지? 맞지? 맞죠? 자, 그때 역방향으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뒤집은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고? fx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라고 한글로는 불러주고 기호로는 f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맞죠? 이게 이제 역함수다. 알았지? 알았지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누가 들어가 있다. x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 있어. 그 놈을 f에다가 집어넣어서 y를 뭐라 불러주니? f 역함수 뭐래? f의 x라고 불러준다, 그치? 맞지?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자, y를 f 역함수에 넣어주면 x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뭐라고? f 역함수의 y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를 배우는 거지. 이게요. f에다가 1을 넣어서 만약에 2가 나온다라고 하면 f 역함수에는 2를 넣어주면 1이 나옵니다. 요 두 개 자리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x와 y의 자리가 바뀝니다.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요런 문제를 만날 거야. 자, 되게 기본적인 문제 하나 얘기해볼게. fx라고 하는 놈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2래. 무슨 소리야? a래요.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얘가 f 역함수에 3을 넣으면 1이 나와. 그럼 너희들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좀 이따 배우고 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f 역함수에다 답 넣으면 1 나오니까 f 역함수를 구해봐야지. 그걸 구해가지고 오케이? 얘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3 넣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 풀이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렇지. f 역함수에 3를 넣으면 1이라는 얘기는 f에다가 1을 넣어주면 3이 됩니다. 그래서 f1이 뭔데? 2 더하기 a죠. 그쵸? 그게 3입니다. 따라서 a는 1입니다. 라고 전원쌤이 가르쳐줬지, 보준아. 그치? 너희들 저는 쌤한테 안 배웠어. 제 쌤한테 배워가지고. 그거는 겨울방학 전이고 겨울방학 때. 네네네. 그새 까먹었어 이제? 아니요. 전원쌤 어떡하나. 그만 돌려야지. 미안해. 여자애들은 웃는 애들이 좀 많지. 학원생들이 그만두면은 이제 보통 뭐 전원생도 유명히 그랬는데 보통 학원생들이 그만두면은 한 달 전, 막 일주일 전, 2주 전에 미리 얘기 안 하잖아. 이제 보통 하루 전, 좀 길어봤자 한 3, 4일 전에 얘기를 하는데 여자애들이 진짜 많이 울어. 근데 그 얘기를 그만하자. 남자애들이 우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한데 그만큼 너가 이제 너는 따뜻한 얘기 얼마나 고맙냐. 이렇게 전원생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1학년 중에 남자가 진짜 제 하나가 니 하나밖에 없죠? 1학년 중에는 그랬던 거 같은데 2학년 중에 키도 이만한 남자가 이렇게 한 명 울었다. 아 진짜요? 아 울었다고요? 저 대성 통곡을 했다고 엉엉 걔 왠지 알 것 같아요. 걔? 2학년이라니까? 알니까요. 걔? 걔는 걔 그분 액션했다. 그렇지 그건 다 됐어 아 귀여워. 귀엽다고? 키 이만하다니까?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죠? 오. 완전 좀. 넌 아니야 일단. 청춘이네. 역겨워. 역겹다
오빠 누구냐?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일단 fx의 역함수가 누구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오케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좀 이따가 이제 상세하게 얘기할 거고 일단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fx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fx를 구하고 싶은데 f 역함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굳이 f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알았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먼저 역함수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풀어본 거야. 풀었잖아 분명히. 우리 역함수 못 구하는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역함수라는 것도 일단 누구예요? 함수야, 함수. 역함수도 함수의 일종이야. 그러면 아까 내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뭐?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다 그렇지? 그냥 대응관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라고 안 했잖아. 기억나나? 네. 함수의 정의.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누구였지? 정역은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하시오. 첫 번째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이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누구야? 얘가 정역이지. 근데 f의 입장에서 보면 쟤는 누구야? 공역이거든. 그치? 자, 정역은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해야 돼. 그러면 f의 입장에서 보면 공역이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한다. 즉 어떤 조건이 만들어진다? 공역과 아니 뭔 소리야? 공역과 지역만 같은 거야 그냥. 아직 1대1 아니야. 이년아. 우와. 내가 아니 헛소리 좀 이따. 다시. 얘 입장에서 공역을. 자, 봐봐. 나는 f를 몰라. f를 먼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fx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대.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f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f 역함수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거든. 즉 역함수의 입장에서 본 정역은 대응에 참여해야 돼. 그러면 원래 주어져 있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f의 입장에서 보면 쟤가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고. 공역들이 대응에 전부 다 참여했으니까 치역으로 바뀌었지. 즉 공역이 전부 다 치역이에요. 이년이 대응에 참여하는 거 많이 들리잖아. 우와. 참여. 자, 참여. 그렇죠. 내가 잘못했나? 아 진짜. 아니지? 자, 아무튼 얘 F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역이 전부 다 대응에 참여했으니까 대응에 참여한 놈들의 집합이 치역이잖아. 공역이 전부 다 치역이 되었다고. 즉 공역이 치역이라고. 알았어? 네. 자, 두 번째 누구? 두 번째 조건이 뭐였지? 1대1로 만나야 돼요. 맞지? 그래서 1대1로 만나야 돼요. 하나씩. 정역은 그렇지. 하나씩 가야 돼. 그치? 자, 용준아, 그러면 F 역함수의 입장에서 본 정역은 얘다, 그치? 얘가 하나씩 가야 돼. 맞냐? 얘가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너처럼 아니 찬이처럼 얘가 하나로만 가야 된다고. 그치? 찬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면 공역들이 묻지 말고 공역들이 하나씩 만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 1대1이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지. 인정했어? 그래서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합친 조건이 뭔데? 1대1 대응이에요. 내가 처음에 시작이 뭐였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론 누구?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누구입니다?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1대1 대응이 언제 한번 쓰일 거라고? 역함수에서 한번 쓰일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실제로 미적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들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뭐 할 거야? 미분 문제였는데 뭐 할 거야?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또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이 걔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너희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이야. 그럼 미분과 적분 쪽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푸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 뭔지 알겠죠? 선생님 알겠어? 잘 기억해둬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누구라고? 1대1 대응이야. 꼭 기억해야 돼요. 생각했지? 1대1로 알겠지? 선생님 저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오. 3년 동안 사랑 못하.
이거가 아니고. 부럽다. 짜니 짜니. 귀염이 귀염이. 근데 왜 6명이 된 거야 갑자기? 왜? 아예 데뷔 때그 여자 수가 6명인 거 아니야? 맞아. 맞지? 아니 나 친구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외. 여자친 많은 남자는 걸레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걸레라고 했다고? 거리라고. 아 지 같은 진짜 말. 저렴하네 진짜. 어떻게 만드는 벌레라는 단어 좀 쓰지 말아요. 맞아요, 홍수아. 역겹네. 자, 머릿속에 넣고 떠드는 거지 지금? 네. 1대1 아니 뭐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1대1.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야? 1차 공격과 지연이 가려. 역함수 뭐냐? 어. 1대1 아 미안해. 내가 줄여서 미안합니다. 알았지? 차리야 차리야 해리야 돼. 1차 누가 말? 1대1 찬이 1대1 함수. 그렇지? 진짜. 그래 1차 함수 알겠네.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거기 보면은 54페이지 봐봐. 제일 밑에 4-4번에 역함수라고 하는 거 옆에 비용 플러스 쪽에 그 조그만 글씨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역함수 구하는 순서라고 돼 있지. 그치? 그걸 기억하는데 그걸 보면 그치지 말고 그래. 지금 내가 설명하는 예시를 가지고 또는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나서 걔를 보세요. 알았지? 걔 먼저 보면 오히려 헷갈려. 알겠죠? 자, 예시를 먼저 한번 들어줄게. 우리는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자, 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즉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면 1대1 대응이다,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이니까 뭐야? 뭐야? 쌤 왼쪽에 1대1 대응이에요. x값 하나당 y값 하나, x값 하나당 y값 하나. 그래서 이걸 얘기를 잠깐만 할까?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를 만날 거야.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나냐면 이런 형태의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어떤 y값은 x값 두 개로 대응하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이건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날 거야. 그좀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렇지? 자, 아무튼 1대1 대응이 맞아.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간다.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자리를 바꿔서 아니야.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항시킬 거야. 그래서 2를 뭐 하세요? 넘겨주세요. y-2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와 y의 자리만 바꿔. 이항이 아니라 그냥 y 대신에 x를 쓰고 x 대신에 y를 써달라. 이게 역함수예요.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지금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우변에 또는 뭐 좌변에 x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넘길 거야. 그래서 얻는 식을 f 역함수의 y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x와 y의 자리를 바꾸래. 그게 뭐예요? y는 f 역함수의 x라고 하는 역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과정이 너희들이 헷갈려 하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을 땐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예시를 먼저 보라고 한 거야. 이항에 대한 얘기.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역함수 구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한 방에 보자. 뭘 볼 거냐면 역함수의 그래프. 공간 좁아. 자,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겨있다고 해봅시다. y는 fx.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 그래프 그려봐. 어떻게 생길게? 노란색 그래프 그려봐. 어떻게 생길게? 반대로. 아니에요. 얘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 식과 이 식이잖아. 흰색과 노란색. 얘랑 얘는 그냥 이항되었을 뿐 똑같은 함수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얘랑 같은 그림을 갖습니다. 자, 이거 지금 잠깐만 조금 이따 얘기할게. 아무튼 이거 두 개는 같은 함수야. 아직까지 식이 아예 달라진 함수는 아니야. 다 식이 달라진 건 아니야. 근데 얘는 어때?
아예 다른 함수가 됐지. 왜? 내 마음대로 그냥 문자만 바꿔버렸으니까. 그럼 다른 함수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어? Y는 X. 그렇지. X와 Y의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도형 이동 배웠지?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었어요 라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누구?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y는 x를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어떻게? 요렇게 대칭되는 대칭이 아닌데? 몰라.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질 하나 누구?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 하나를 얻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죠? 네. 왜 역함수가 y는 x 대칭이야? 아니 식 자체가 x, y 자리를 바꿨으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x, y 자리를 바꾸는 거였어. 문제 알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란색에 대한 얘기를 아마 준호쌤은 강조를 안 해줬을 거야. 왜냐면은 나는 얘를 가지고 미적분 원에서 뭔가 좀 많이 써나가. 그래서 전선생도 이걸 강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개는 같은 함수야 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이걸 겁나 강조해요. 수투에서. 아니 뭐래? 수학하에서. 근데 너희들 분명히 까먹지. 언제 1년 뒤에 배우는데 수투할 때 다시 한번 까먹을 텐데 그때 또 얘기를 하긴 할 거야. 나랑 배우면은 얘를 가지고 미적분의 적분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잘 기억해둬. y는 fx라고 하는 함수랑 x는 f 역함수의 y라고 하는 함수는 둘이는 같은 함수야. 알았죠? 왜? 그냥 이항되어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됐냐? 입 찢어지겠다. 문제 알겠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역함수는 뭐라고요? f라는 함수의 역방향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주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누구다? 1대1 대응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천이 맞아? 자,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치? 맞지? 네. 자, 그리고 누구?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는 뭐예요? 일단 주어져 있는 함수의 C에서 x만 한쪽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넘겨. 즉, x를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아직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항을 하는 거야, 이항. 알았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줘? x와 y의 자리를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식들은 가만히 둔 채로 문자만 지웠다가 다시 바꿔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x와 y의 자리가 바뀌었으니 원래 함수로부터 역함수로 넘어갈 때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성질이 나옵니다. 이제 알겠니?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넘어가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괜찮으시 알겠어요? 네. 자, 요게 이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나요?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끝났다. 자, 그럼 저기 거 정리하실 분들 정리 먼저 해보세요. 왜? y는 x. 오른쪽은 뭐? 그러니까 판고. 야, 판고. 전원쌤만 해야 돼. 도형이동 배웠냐? 판고 학생이 여기 있니? 없어요. 여기는 없네. 네. 그러니까 민서이가 판곡 빠졌고 동윤이도 빠졌구나. 내가 지금 판곡 애들만 벤치로 지금 도형 이동을 설명했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계약하고 나서 다시 할 건데. 기억해두자.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거는 x, y 자리 바뀌었기 때문에 y는 x의 대칭이다. 저는 도형이 이동해서 대칭 이동해서 배우고. 알았지? 조금 뭐요? f-y는 x. 이건 예, 노란색끼리 지금 바뀐 거예요. 그 노란색이 쪼개진 거예요. 얘가 얘고 네. 얘가 얘야. 그럼 위아래 관계는 뭐예요? 이 위에 거 대칭이라고? 그냥 이항. 아니. 노란색과 분홍색은 그냥 대칭 관계. 그렇지. 얘랑 얘가 대칭인 거야. 얘랑 얘는 똑같은 함수고. 네. 오케이? 여기가 즉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역함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자. 누구?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한번 섞어볼까요? 오케이? 자, 한번 보자. f 합성, f 역함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f 역함수 합성, f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f라고 할 건데, 그치? 계속 이 그림 계속 나오지. 여기에서 자 x를 f에 넣으면 누가 나와? y가 나와. 즉 fx가 나와. 그치? 그 fx를 가지고 뭐 해봅시다.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f 역함수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봐. 누가 나와? x가 나와. 자, x를 넣었는데 어디 갔냐? 요 함수 f를 먼저 연산을 하고 f 역함수를 다시 연산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어. 이거는 하나의 함수를 얘기한다 그랬지. 합성함수는 이 함수가 뭔데?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는 함수. 그런 함수를 우리 뭐라 부르지? 함수. 알았어. 1대1 대응은 그냥 하나하나씩 대응하는 거. 그 공역과 치열 같은 거 그거고. x를 넣으면 x가 나와. 1을 넣으면 1이 나온다고. 항등함수. 그렇지,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그게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항상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 함수. 오케이? 그게 상수함수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항등함수.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를 우리는 기호로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요. 됐음? 하나 더. 그럼 반대로 y라고 하는 값을 먼저 f 역함수에 넣어봤어. 그리고 그놈을 다시 한번 f에 넣어봐. 뭐부터 넣는다고? f 역함수부터. 그치? f 역함수에다가 y라고 하는 값을 넣어봤는데, 그리고 그놈을 다시 한번 f에다가 넣어봤는데 누가 나와? y가 나오지. 즉 f 역함수에다가 뭔가를 넣고 그놈을 다시 한번 f에 넣은 이런 형태의 함수 하나로 만들었을 때 합성함수로 얘기 표현을 해주면 그놈도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을 해주면 누가 나와요?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다음 때 풀어봤던 학생이나 앞으로 이제 풀어볼 학생들 중에 이런 문제를 만나지.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라고 하는 함수는 뭐게? g라는 함수예요. 왜? 얘네 둘을 먼저 연산해도 된다 그랬지? 먼저 합성해도 된다 그랬지? 이거 두 개 먼저 합성해주면 뭐가 나오는데? 항등함수가 나오지. 자, 항등함수의 성질은 뭐야? 뭔가가 들어오면 자 그놈을 그대로 뱉어버리는 놈. 그게 항등함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I 합성 G가 뭐예요? G요. I라는 거 안에 누가 들어간 거? G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간 거. 그치? 그놈을 그대로 뱉어낸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이거 쓰기 전에 거 누구? I와 G를 합성을 해주면 뭐가 나옵니다? G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세요? F 합성 F 역함수가 보이면은 그냥 걔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걸려요? 걸려. 네. 오케이? 인정했지? 네. 그럼 요거는 이 함수는 다시 여기에다가 누구? 3을 넣었어. 얼마 나와? 3 나와. 왜? 얘네들도 함등함수가 되니까 사라져. 됐지? 오케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면 네. 근데요, 만약에 네. F하고 G하고 F-1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 순서 바뀌면 안 되죠? 뭐 이 두 개의 자리? 네. 자, 아까 내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연산기호를 사이 두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연산을 먼저 할 때 사라지냐? 아니요. 이 두 개 연산할 때 사라지냐? 아니요. 이 두 개 연산할 때 사라져? 아니요. 그대로예요. 알았죠? 이건 조심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얘네들이 그대로예요. 네.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누구? 씨, 개념 설명하고 끝나버리겠네. 자, 누구 하나 더 들어갈 거냐면 요거 장난감 같이 예술을 하고 있네. 자, 누구요? G합성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오케이? 자, G합성 F가 뭐라 그랬지?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라고 하는 녀석과 Y에서 Z로 가는 어떤 G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치? 그거를 한 방에 표현할게요 라고 하는 게 뭐야? G합성 F다, 그치?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먼저 연산하기잖아. 그렇지? 자, 그거를 역시 똑같이 계속 이 그림 그린다.
x를 넣어주면 뭐가 나와? fx가 나오고 그 fx를 다시 한번 g에다 넣으면 뭐가 나와? g 합성 f의 x가 나옵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그걸 우리는 한 방의 기호로 뭐라 약속을 했다고? 요거. G 합성. 요거로. g 합성 f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렇지? 이렇게 쓰면 안 되구나.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요렇게 생긴 하나의 함수가 있어. 근데 그놈의 역함수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렇게 한 방에 가는 함수의 역방향이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가 내가 찾고 싶은 누구? G 합성 F의 뭐가 되는 거? 역함수가 되는 거야. 맞냐?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돌아와 보자. 오케이? 다시 돌아와 보자. 얘를 돌아와야 돼요. 얘는 뭐예요? G의 역함수요. 그리고 요렇게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와요? F 역함수요.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분명히 G 합성 F를 역함수를 씌웠는데 그거는 뭐부터 연산하냐? G 역함수부터 하나씩 퐁당 돌아와야지. 그치? G 역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돌아와야 되지. 그래서 먼저 연산하는 놈이 뒤로 들어가잖아. 됐나요? 네. 그래서 G 합성 F라고 하는 놈을 역함수를 씌워주면 뭐가 됩니다? 그냥 둘 다 역함수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자리까지 바꿔줘야 돼. 됐나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또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나냐면 F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 그리고 G를 만났어. 자,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을 넣어보래. 그럼 답은 3이야. 왜? 여기에서 역함수를 먼저 그렇지 분배해주게 되면 얘가 역함수가 되는데 F 역함수가 되고 G 역함수가 된 상황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F 여기에서 G가 붙어있는 상황이야. 맞나요? 네. 근데 여기서 괄호는 그렇지. 괄호는 의미 없다 그랬지. 괄호를 지워봐. 그러면은 맞죠. 누구? F와 F 역함수가 만나니까 사라지고 G와 G 역함수가 만나니까 사라졌어. 그러면 3이 들어갔으면 그냥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문제를 또 만들어요. 동원지 알겠어?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섞은 내용 전부 다 끝난 거야. 됐냐? 네. 힘들었다, 그치?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좀 많이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은 시계를 쳐다보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계를 떼버려서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한테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카메라를 끄자. 어디 갔어? 지금